연인끼리 싸우는 건 당연하죠. 서로 다른 사람이니까요. 네, 이 부분도 확실히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어떻게 싸우느냐입니다. 삼천쌍의 부부를 40년간 연구했는데요.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별하는 연인들에게는 공통된 말투 패턴 4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더 무서운 건 이 패턴으로 싸우는 부부의 93.6%가 실제로 이혼을 했다는 겁니다. 거의 100%죠. 안녕하세요. 9개월간 150건 이상의 심리학 기반 인지훈련을 진행하고 있는 월간 꼬물떡입니다. 관계를 망치는 말투에는 분명히 패턴이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에게 이 비밀을 공개해 드릴 거예요. 이걸 알면 정말로 연인과의 관계가 180도 바뀔 거예요. 내가 장담합니다. 에이, 설마 말투 때문에? 라고 생각하셨나요? 사건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사건을 어떻게 말하느냐가 관계를 결정하거든요. 예를 들어 볼게요. 남자친구가 약속 시간에 30분 늦었어요. 이때 여러분은 뭐라고 할 건가요? 너 왜 항상 늦어? 도대체 어떻게 된 사람이야? 라고 할 수도 있고, 늦어서 걱정했어. 무슨 일 있었어? 라고 할 수도 있죠. 같은 상황인데 첫 번째는 관계를 망치고 두 번째는 관계를 더 깊게 만들어줍니다. 차이가 보이시나요? 우리 뇌는 생존을 위해 설계되어 있어요. 30만 년 전 호모사피엔스 시절부터 말이죠. 그때는 뭐가 가장 중요했을까요? 위협을 빨리 감지하는 것입니다. 사자가 나타나면 0.1초 내 도망가야 살잖아요. 그래서 우리 뇌는 지금도 부정적인 말을 들으면 즉시 위험 모드로 전환됩니다. 마치 사자를 만난 것처럼 말이에요. 당신은 항상 그래. 라는 말을 들으면 뇌에서는 나는 지금 공격받고 있어. 나를 지켜야 해. 맞서 싸워야 해. 라고 해석해요. 그래서 자동으로 방어 모드가 켜지는 거예요. 그럼 너는 뭘 잘했는데? 라고 맞받아치는 거죠. 이게 바로 감정의 하이제킹이라는 현상입니다. 우리가 의도한 게 아니라 뇌가 자동으로 반응한 거거든요. 컴퓨터로 비유하면 바이러스가 침입했을 때 백신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켜지는 것과 똑같아요. 자, 그럼 이제 관계를 망치는 4가지 말투를 하나씩 뜯어볼게요. 첫 번째는 비난하기입니다. 넌 맨날 게임만 해? 한 번도 내 말을 제대로 들은 적 없지? 항상 친구들 더 중요하잖아. 아니면 넌 도대체 왜 그렇게 예민해? 또 삐졌네. 진짜 유치하다. 당신은 항상 절대 한 번도 맨날 같은 극단적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 상대의 뇌에서는 아까 배운 것처럼 인격 공격으로 받아들여져요. 마치 너는 존재 자체가 문제야 라고 해석되게 되는 거죠. 두 번째는 방어하기예요. 그럼 너는 뭘 잘했는데? 너도 어제 늦게 들어왔잖아. 내가 언제 그랬어? 증거 있어? 왜 맨날 나만 가지고 그래? 너는 완벽해? 그거 네가 먼저 시작한 거잖아. 너도 똑같이 했으면서 왜 나만 가지고 그래? 심지어는 네가 이해를 못하는 거야. 내 말뜻을 왜곡하지 마. 라면서 상대방이 문제인 것처럼 돌리기도 하고요. 방어는 내가 옳다를 증명하려는 본능이에요. 하지만 이렇게 되면 서로 옳고 그름의 경쟁을 하게 되죠.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승부욕이 되어버립니다. 그럼 문제 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경멸하기예요. 역시 너답네. 뭘 기대했냐 내가. 답 없다 진짜. 너 그런 식으로 생각한 거 진짜 한심해. 친구들도 다 너 이상하다고 하던데? 남자가 그런 것도 못해? 여자치곤 너무 예민하다. 이런 말들. 상대를 무시하거나 깔보는 태도, 표정, 말투를 쓰는 겁니다. 표정으로는 코웃음치기, 눈 굴리기, 쯧쯧 혀차기 같은 것들도 있고요. 심지어 우리 엄마가 그런데 너 같은 애랑은 결혼하지 말래 라면서 주변 사람들까지 끌어들이기도 해요. 경멸은 4가지 중에서 가장 독한 독입니다. 상대방을 나보다 아래로 위치시키거든요. 이걸 당하면 자존감에 깊은 상처가 남습니다. 4번째는 담쌓기입니다. 연인이 뭔가 말하려고 하는데 알겠어 하고 무성의하게 대답하거나 아예 핸드폰만 보면서 이러고만 하는 거예요. 심하면 알아서 해. 나 모르겠어. 네 맘대로 해. 하면서 아예 손을 떼버리기도 합니다. 아니면 카톡은 일십하고 전화는 안 받고 만나자고 해도 바빠, 피곤해, 나중에 이런 식으로 피하기도
하죠. 완전 극단적으로 가면 좀 시간이 필요해 하면서 아예 연락을 끊어버리기도 하고요. 담쌓기는 회피의 극단적인 형태예요. 당장은 편할 수 있지만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계속 쌓입니다. 마치 쓰레기를 치우지 않고 덮어두는 것과 같은 거죠. 그럼 이제 어떻게 말해야 하는지 실전 해결책을 알려드릴게요. 사람은 무슨 말을 들었는지보다 어떻게 말했는지를 더 오래 기억해요. 똑같은 내용이라고 하더라도 말하는 방식에 따라서 상처가 되기도 하고 서로를 더 가깝게 만들어주기도 해요.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이 남자친구와 오늘 3시에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3시 30분이 돼도 연락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해보니까 집에서 친구들과 게임을 하고 있는 거죠. 약속을 완전히 까먹은 겁니다. 이때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실 건가요? 먼저 잘못된 말하기 방식을 보여드릴게요. 또 게임이야? 나보다 게임이 더 중요하지. 맨날 이런 식이야. 진짜 답 없다. 너 때문에 30분 동안 바보처럼 기다렸어.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말 속에는 3가지 독이 들어있습니다. 첫 번째, 또, 맨날, 진짜 답 없다. 이런 말들은 상대방을 비난하는 거예요. 마치 너는 원래 그런 사람이야 라고 낙인 찍는 것 같죠. 두 번째, 나보다 게임이 더 중요하지는 상대방을 무시하고 깔보는 경멸의 말투예요. 세 번째, 감정을 화풀이로 터뜨리고 있어요. 이렇게 말하면 남자친구 입장에서는 마치 자신이 인격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 된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그럼 당연히 그럼 넌 뭘 잘했는데? 어제 너도 늦었잖아 라고 맞받아칠 수 없겠죠? 서로가 관계 은행 통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커플 사이에도 감정적인 통장이 있어요. 좋은 말, 따뜻한 말을 하면 돈이 들어가고 상처 주는 말, 비난하는 말을 하면 돈이 나가게 됩니다. 지금 잘못된 방식으로 말하면 통장에서 돈이 쭉쭉 빠져나가는 거예요. 계속 이런 식으로 하면 결국 통장이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럼 이제 올바른 말하기 방식을 보여드릴게요. 오빠, 연락이 안 돼서 많이 걱정했어. 게임하는 거 이해하는데 오늘 우리 약속이 있었던 거 기억나? 솔직히 좀 서운했어. 이렇게 말하면 어떨까요? 이 말에는 3가지 좋은 점이 있어요. 첫 번째, 걱정했어 라고 해서 상대방을 탓하는 게 아니라 내 감정을 솔직하게 말합니다. 두 번째, 게임하는 거 이해하는데 라고 해서 상대방을 인정해주는 말을 먼저 했어요. 이게 바로 통장에 돈을 넣는 거예요. 세 번째, 기억나? 라고 물어보면 상대방이 스스로 깨달을 수 있게 해줬어요. 명령하거나 비난하지 않았죠. 차이점을 정리해 볼게요. 잘못된 방식은 너는 왜 그래로 시작하고 올바른 방식은 나는 이런 기분이야 라고 시작해요. 잘못된 방식은 화를 터뜨리는 게 목적이지만 올바른 방식은 문제를 해결하는 게 목표입니다. 잘못된 방식은 너 때문이야 라고 상대방을 공격하지만 올바른 방식은 존중하면서 대화를 합니다. 결국 핵심은 이거예요. 싸울 때 중요한 건 싸우지 않는 게 아니라 어떻게 싸우느냐예요. 서로 상처 주지 않으면서도 내 마음을 제대로 전달해야 합니다. 그게 바로 내 감정을 상대방에게 안전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저랑 연습해볼게요. 영상을 따라서 지금 바로 대답을 해보세요. 최근에 연인과 갈등이 있었던 상황을 떠올려보세요. 그때 여러분이 한 말을 그대로 대답해보세요. 그리고 이 말이 상대방에게 어떤 감정으로 전달되었을지 생각해보세요. 이 영상을 통해 배운 점을 토대로 추측해보면 됩니다. 이제 같은 상황에서 다르게 말해보는 연습을 할 거예요. 핵심은 감정 중심으로 말하기와 긍정 표현 한 개 넣기예요. 예를 들면 평소에 시간 잘 지키는 거 알아. 그런데 오늘은 30분 늦어서 걱정됐어. 처럼 말이에요. 상대방의 좋은 점을 먼저 인정해주고 내 감정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바로 해당 공식대로 말해보세요. 더 구체적인 연습 방법이 궁금하시다면 댓글에 고정 링크를 클릭해주세요. 제가 만든 심리학습지를 무료로 체험할 수 있습니다.